긴급 타전. 방금 전 실리콘밸리 거대 기업들의 전용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놀랍게도 중국을 버린 글로벌 기업들이 선택한 나라는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미중 패권 전쟁의 승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400년 전 세계 최초의 철갑선을 만들었던 그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강의 방산 기술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군사역사학 교수가 직접 파헤친 대한민국의 숨겨진 방산 기술력의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의 군사역사학 교수 마르틴 안데르센입니다. 처음 한국의 전통 무예를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삼국시대의 기록을 보면 신라의 화랑들은 백발백중의 활솜씨를 자랑했다고 하더군요. 특히 김유신 장군이 남긴 기록에서는 백걸음 밖에서도 버들잎을 명중시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 이건 분명 과장된 이야기겠지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조선시대의 무예도 보통지를 연구하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무기 제작법과 훈련 방식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지 아세요? 현대의 정밀 공학 교과서를 보는 것 같았어요. 특히 제가 놀란 것은 활의 제작 과정이었습니다. 뿔과 나무, 대나무를 정교하게 결합해 만든 각궁은 당시 세계 최고의 정밀도를 자랑했다고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정밀성이 현대 한국의 K-방산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최근 K 전차를 연구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전차의 주포 시스템이 보여주는 정확도는 정말 경이로웠어요. 1.5km 거리에서 이동하는 표적을 명중시키는 정확도가 무려 95%를 넘는다고 하더군요. 마치 신라시대 궁수들의 정신이 현대기술로 되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전통 무예에는 세 가지 핵심 원칙이 있다고 해요. 신속함, 정확함, 그리고 효율성이죠. 무예도 보통지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활을 쏘되 빠르게, 칼을 쓰되 정확하게, 창을 던지되 효율적으로. 놀랍게도 이 원칙들이 현대 한국의 방산 기술에 그대로 녹아있더군요. 예를 들어볼까요? K 전차가 전투 상황에서 표적을 포착하고 발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고작 3.5초라고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죠. 이건 바로 신속함의 원칙이 구현된 거예요. 전통 무예에서 강조하던 순간적인 판단과 행동이 첨단 기술로 재탄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특히 감탄했던 건 K9 자주포의 연사 능력이었어요. 15초 만에 세 발을 발사하고 첫 발이 목표물에 도달하기도 전에 나머지 포탄이 모두 발사되는 이른바 MRSI 사격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이건 조선시대 궁수들이 추구하던 일체유심의 경지가 현대적으로 구현된 것이 아닐까요? 더 놀라운 건 이런 기술들이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의 전통 무예가 가진 철학과 원리를 현대기술로 재해석하고 발전시켰다는 거죠. 마치 활을 쏘던 민족이 이제는 초정밀 미사일을 만드는 것처럼요. 최근에는 한국의 드론 기술도 연구해 보았는데요. 이건 역시 전통 무예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조선시대 병법서에는 적을 보되 적에게 보이지 말라는 구절이 있죠. 현대의 스텔스 드론이 바로 이 원리를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최근 우리 덴마크가 직면한 안보 위기 속에서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방산 기술, 그리고 그 뿌리가 된 전통 무예에 주목하게 된 거죠. 이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5천년의 역사를 가진 한민족의 군사기술이 어떻게 현대 최첨단 무기 체계로 진화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덴마크의 선택을 이끌어냈는지에 대해서요. 지난 2월, 우리 덴마크 총리가 한 발언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죠. 무기를 사고 또 사라. 꽤나 파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 속에 담긴 절박함을 잘 알고 있었어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유럽의 안보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우리 덴마크는 발트해를 사이에 두고 러시아와 마주하고 있어서 그 위협이 더욱 직접적이었죠.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는 말이 정부 내에서 계속 나왔어요. 교수님, 우리는 최고의 무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저에게 자문을 요청했을 때 한 말씀이었죠. 이 말은 우리 덴마크의 새로운 방산 전략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전통적으로 우리 덴마크는 무기 도입에 있어 매우 신중했습니다. 성능 검증에만 보통 2-3년이 걸렸고 계약부터 실제 배치까지는 5년 이상 걸리는 게 보통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제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한국의 K9 자주포였습니다. 이거다 싶었죠. 성능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검증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신속한 전력화가 가능했거든요. 주문하고 1년 만에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한국의 생산 능력이었어요. 제가 실제로 한국의 방산업체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주문 즉시 생산 라인이 가동됩니다. 3교대 작업으로 평소의 3배 속도로 생산할 수 있죠. 담당자의 말씀이었는데 정말 믿기 힘들 정도였어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덴마크군 수뇌부가 한국의 방산시설을 처음 방문했을 때의 반응입니다. 이건 마치 스마트폰 공장 같은데요. 그만큼 현대화되고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었어요. 인공지능이 품질을 관리하고 로봇이 정밀 부품을 조립하는 광경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시스템 덕분에 빠른 생산이 가능하면서도 품질은 오히려 더 높아진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특히 주목한 것은 한국의 번들링 전략이었습니다. 무기 체계만 파는 게 아니라 정비, 훈련, 부품 공급까지 모두 패키지로 제공한다는 거죠. 무기를 사면 군단급 훈련장까지 함께 지어드립니다. 이런 제안을 들었을 때 우리 국방부 관계자들은 모두 놀랐어요. 더구나 한국은 이미 폴란드, 노르웨이 등 여러 나토 회원국과 거래하고 있었죠. 그들의 평가는 한결같았습니다. 약속한 시간보다 항상 빨리 납품된다. 유지보수가 쉽고 비용이 적게 든다. 실전에서의 신뢰도가 매우 높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폴란드의 사례였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폴란드는 대규모로 한국 무기를 주문했는데 놀랍게도 첫 납품이 3개월 만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건 기존 방산업계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일이었죠. 우리 덴마크의 선택은 자연스러웠습니다.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기로 했고 그 상당 부분을 한국산 무기 도입에 투자하기로 했죠. 빠르게 전력을 보강하면서도 품질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새로운 전략에 한국의 방산이 완벽하게 부합했던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덴마크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더욱 강력한 방위력을 구축하고 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의 방산 기술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의 방산 기술을 연구하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건 임진왜란 당시의 기록이었어요. 특히 거북선에 대한 연구는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거북선은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었죠. 교수님, 우리 조상들은 400년 전에 이미 철갑선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잠수함을 만드는 것도 그때의 DNA를 이어받은 거죠. 현대중공업의 한 기술 책임자가 들려준 말인데요. 처음에는 좀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거북선의 설계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보이더군요. 거북선의 용골 구조는 현대 전투함의 기본 골격과 놀랍도록 유사했어요. 특히 충격을 분산시키는 방식이 지금의 이지스함과 비슷한 원리를 사용했다는 게 충격적이었죠. 더 놀라운 건 훈련도감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이 군사 조직은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훈련도감의 체계적인 군사훈련 방식을 현대 군수품 생산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K2 전차를 생산하는 현대로템의 공장장 말씀이었죠. 실제로 훈련도감의 문서를 보면 정말 체계적이에요. 무기의 제작부터 보관, 정비, 훈련까지 모든 과정이 표준화되어 있었죠. 이런 표준화 정신이 지금 한국의 방산업체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보세요. 이건 저희 공장의 생산 매뉴얼입니다. 하나디펜스의 K9 자주포 생산 라인에서 본 매뉴얼인데요. 마치 조선시대 무예도 보통지를 현대화한 것 같았어요. 모든 공정이 완벽하게 문서화되어 있고 품질 관리 기준도 엄격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신속 대응 체계였습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군이 사용했던 봉수제와 비슷한 원리더군요. 고객이 요청하면 즉시 생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이 24시간 대기 상태입니다. 이런 시스템 덕분에 한국은 폴란드의 긴급 주문에도 3개월 만에 응답할 수 있었던 거죠. 거북선에서 시작된 한국의 조선 기술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이 되었어요. 현대중공업에서 본 잠수함 건조 기술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우리는 이제 원자력 잠수함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요. 자부심 가득한 엔지니어의 설명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건 효율성이에요. 조선시대 훈련도감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전투력을 만들어내려 했던 것처럼 현대의 한국 방산도 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더군요. 우리는 항상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그게 조상님들에게서 배운 거죠. 실제로 K9 자주포의 생산 비용은 경쟁 제품의 70% 수준이면서도 성능은 더 뛰어나다고 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을까 궁금해서 물어보니 오랜 시간 축적된 기술과 끊임없는 혁신 덕분이라고 하더군요. 최근에는 AI 기술도 접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통 무예의 동작을 AI가 분석해서 무기 시스템의 움직임에 적용한다고 하더군요. 조선시대 장수들의 칼놀림을 K 전차의 포탑 회전에 적용했더니 놀랍게도 효율성이 20% 향상됐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이 이렇게 발전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오랜 전통에서 이어진 혁신 정신이었죠. 임진왜란 때 거북선을 만들어낸 그 혁신 정신이 지금은 첨단 무기 체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처음 우리 덴마크 군수장교들이 K9 자주포에 관심을 보였을 때 저는 사실 반신반의했어요.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다고요? 하지만 실제로 한국의 방산 현장을 방문하고 나서는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제가 처음 K9 자주포를 본 건 한화디펜스 창원 공장에서였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자랑하는 K9 천둥입니다. 안내하시던 분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그런데 이 자주포의 성능을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죠. 사격 준비부터 발사까지 단 30초, 발사 후 이동까지 단 60초면 됩니다. 경쟁 제품들이 보통 2-3분이 걸리는 걸 감안하면 엄청난 속도였어요. 더구나 한 번에 3발을 쏴서 동시에 목표물에 떨어뜨리는 MRSI 사격이 가능하다니. 우리 군 관계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K 전차를 봤을 때는 더 놀랐어요. 현대로템의 한 엔지니어가 자신있게 말하더군요. 세계 최고의 전차라고 자부합니다. 기동성, 화력, 방호력 모든 면에서요. 처음엔 과장된 말이라 생각했는데 실제 성능을 확인해보니 정말 그랬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K 전차의 자동장전 시스템이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드나 미국의 에이브럼스는 수동장전인데 우리는 완전 자동화했죠. 덕분에 승무원도 3명이면 충분해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발전이었죠. 유도무기 시설을 방문했을 때는 말문이 막혔어요. LI 지넥스원의 연구소에서 본 기술은 제가 알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거든요. 우리의 대공 미사일은 95% 이상의 요격 성공률을 보장합니다. 러시아의 위협을 고민하던 우리 덴마크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수치였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가격이었어요. 우리는 성능은 최고급, 가격은 합리적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 관계자의 말씀처럼 실제로 가격을 확인해보니 유럽이나 미국 제품의 70-80% 수준이더군요. 이건 정말 매력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의 평가도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폴란드의 군사 전문가가 들려준 말이 기억나네요. K9 자주포는 실전에서 완벽한 신뢰성을 보여줬어요. 고장도 거의 없고 정비도 쉽죠. 우리는 이미 추가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사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극한의 추위에서도 K9 자주포가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영하 40도에서도 문제없이 운용됩니다. 게다가 정비도 간단해서 우리 젊은 장병들도 쉽게 다룰 수 있어요. 이런 평가들이 우리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죠. 한국방산의 또 다른 장점은 패키지 딜이었어요.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교육, 정비,
부품 공급까지 모두 책임진다는 거죠. 우리는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을 추구합니다. 이런 접근 방식이 우리 덴마크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실제로 계약 과정에서도 한국 측의 전문성이 돋보였습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100% 반영하되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안합니다. 이런 자세는 우리에게 큰 신뢰감을 주었죠. 우리 덴마크군 수뇌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K9 자주포의 도입을 시작으로 이제는 더 많은 한국산 무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죠. 한국의 방산 기술을 직접 경험한 우리로서는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일이에요. 그곳에서 본 광경은 마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듯했죠. 이건 조선시대 병법서에 나오는 화전도입니다. 연구소장님이 보여주신 문서였어요. 그리고 이건 저희가 개발 중인 신형 유도 미사일의 설계도죠. 놀랍게도 두 문서의 기본 원리가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한국의 전통활은 100m 거리에서 10cm 오차 범위 내에 화살을 명중시킬 수 있었다고 해요. 지금 우리가 만드는 유도 미사일도 같은 원리입니다. 다만 거리가 100km로 늘어났을 뿐이죠. 연구원의 설명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무예도 보통지의 자동록이었어요. 자동으로 화살을 발사하는 기계인데 그 원리가 현대의 K2 전차 자동장전 시스템과 놀랍도록 유사하더군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현대기술로 재해석한 거죠. 전통 무예의 일격필살 정신도 현대 무기 체계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어요. 한 번의 공격으로 반드시 목표를 달성한다. 이건 우리 미사일의 기본 철학입니다. LIGNX1의 수석 연구원 말씀이었죠. 조선시대 훈련도감의 체계적인 무예 교육 방식은 현대 군사훈련의 기초가 되었다고 해요. 장수는 병사의 이름과 특기를 모두 알아야 한다. 이런 정신이 지금 우리 방산 인재 육성의 핵심입니다. 한화디펜스의 인재개발원에서 들은 말씀이에요. 실제로 한국의 방산 기술자들은 전통 무예를 직접 배운다고 합니다. 활을 쏘면서 바람의 흐름을 읽고 검을 휘두르면서 무게 중심을 이해해요. 이런 경험이 무기 개발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현대로템의 젊은 연구원이 들려준 말이었죠. K9 자주포의 포신 설계에도 전통 무예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해요. 활을 쏠 때 팔의 떨림을 최소화하는 원리를 포신의 흔들림 제어에 적용했죠. 정말 놀라운 연결고리였습니다. 드론 기술에도 전통의 혼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조선시대 정찰병들은 적의 눈에 띄지 않고 정보를 수집했죠. 우리의 스텔스 드론도 같은 원리입니다.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설명이었는데 정말 일리가 있더군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젊은 기술자들의 자부심이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조상들의 지혜를 현대에 되살리는 거죠. 이런 자부심이 한국 방산의 품질을 보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통 무예의 5대 원칙이라는 것도 배웠어요. 신속, 정확, 강력, 단순, 효율. 이 원칙들이 현대 무기 개발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지만 우리는 항상 단순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실제 훈련 현장도 가보았는데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K 전차 조종수들이 전통 무예를 배우고 있더군요. 몸의 균형과 직관적인 판단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통합적인 접근이 한국 방산의 특별함을 만드는 것 같았어요. 지금 덴마크에서 운용 중인 K9 자주포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진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수천 년을 이어온 한국의 군사 철학이 담긴 첨단 기술이라는 거죠. 우리가 K9 자주포 도입을 발표했을 때 다른 회원국들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한국이 해냈구나. 이런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폴란드 대표단이 먼저 나서더군요. 우리는 이미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대량으로 도입했습니다. 성능은 최고, 가격은 합리적. 게다가 납기일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죠. 노르웨이 대표단도 거들었어요. 우리도 K9로 무장력을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극지방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더군요. 사실 처음에는 의구심도 있었어요. 한국산이 과연 괜찮을까 하는 우려였죠. 하지만 실제 성능을 확인한 나라들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독일제보다 우수합니다. 미국산과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아요. 특히 인상적인 건 한국 방산의 3박자였어요. 첫째는 뛰어난 품질이죠. 우리 K 전차의 주요 부품 불량률은 10만 분의 1 수준입니다. 현대로템 공장장의 자부심 넘치는 설명이었어요. 실제로 이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놀라운 생산 속도예요. 주문받고 3개월 만에 첫 납품이 가능합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믿기 힘들었어요. 보통 방산 무기는 주문부터 납품까지 최소 1년은 걸리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해냈죠. 셋째는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우리는 최고의 품질을 가장 효율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실제로 한국산 무기들은 경쟁 제품 대비 20-30% 정도 저렴하다고 해요. 품질은 오히려 더 뛰어난데 말이죠. 한국 방산의 경쟁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게 아닙니다.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정비 지원까지 모든 걸 패키지로 제공하죠. 이런 토탈 솔루션이 많은 나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폴란드의 사례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K 전차의 현지 생산을 지원하고 기술까지 이전해 주기로 했어요. 우리는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을 추구합니다. 이런 접근 방식이 유럽 국가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더군요. 최근에는 호주, 이집트까지 한국 무기를 찾고 있다고 해요. K9 자주포는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었습니다. 한화 디펜스의 자랑이 결코 과장이 아닌 것 같았어요. 한국 방산의 성장은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의 수출액이 무려 170억 달러를 넘었다고 해요. 이건 세계 방산 시장에서 4위에 해당하는 규모죠.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특히 놀라운 건 기술 발전 속도예요. 우리는 이미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KF-21 전투기를 개발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수석 연구원 말씀이었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투기를 수입하던 나라가 이제는 자체 개발을 하고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최근에는 우주방산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해요. 적에도 정찰위성, 군사용 통신위성. 우리의 기술력은 이제 우주까지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도전 정신이 한국을 방산 강국으로 만든 것 같아요.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오랜 경험을 가진 나라들과의 경쟁이 남아있죠. 하지만 한국의 발전 속도를 보면 그 격차도 곧 따라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6개월 동안 미국, 동남아, 한국을 오가며 방산 시장의 지형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신할 수 있게 됐어요. 세계 방산의 중심축이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최근 코펜하겐에서 열린 북유럽 방산 컨퍼런스에서 인상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존 방식을 고집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독일의 방산 전문가가 한 말이었죠. 실제로 변화는 이미 시작됐어요. 우리 덴마크를 비롯해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점점 더 많은 나토 회원국들이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나토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건 한국이 가져온 방산 시장의 혁신이에요. 주문부터 납품까지 걸리는 시간을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품질은 오히려 더 좋아졌고요. 이건 정말 혁명적인 변화였죠. 우리 덴마크 방산 연구소에서 분석한 결과도 흥미로웠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은 매년 20% 이상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 속도는 세계 방산 역사상 유례가 없죠. 실제로 K 전차의 경우 1년 만에 인공지능 조준 시스템을 추가했다고 하더군요. 변화는 기술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한국은 방산 협력의 새로운 모델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수출이 아닌 공동 개발을 지향합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많은 나라들의 호응을 얻고 있죠. 우리 덴마크도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K9 자주포의 성능 개선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극권 작전에 특화된 버전을 개발하는 거죠. 이런 협력이 양국 모두에게 윈윈이 되고 있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이제 우주로도 뻗어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한국과 함께 군사용 위성 개발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발전이죠.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최근에는 한국의 방산 연구소들이 덴마크의 지사를 설립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유럽의 기술력과 한국의 혁신을 결합하려 합니다. 이런 움직임이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죠. 특히 감동적인 건 한국 기술자들의 열정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거죠. 이런 사명감이 한국 방산의 저력인 것 같아요. 한국과 덴마크의 협력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5년간 50억 달러 규모의 공동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어요. 이런 협력이 가져올 변화가 정말 기대됩니다. 전략적인 면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은 큰 의미가 있어요. 한국은 믿을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정치적으로 안정적이고 기술력도 뛰어나죠. 이런 평가는 이제 나토 전체의 공감대가 되었어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며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도요. 다음 세대의 방산 기술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그 답을 한국에서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